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9월 6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지수 흐름을 먼저 보실 텐데요. 전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긴 장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 보시면은 이 음봉 안으로 들어오는 양봉, 잉태형 캔디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 진 장대 음봉 안으로 들어오는 캔들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일장에서 전일 이 음봉을 좀 넘어서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추세 전환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요 저점을 또 깨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는 좀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계속 이 캔들 안에만 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요 자리를 좀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리면은 좀 9월달 한 달 내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될 수 있고요. 일단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인데, 그 전까지만 다시 한번 뭐 790이라든지 뭐 800선 자리 도전까지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21선 자리가 좀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21선 자리가 가끔 저항 자리도 되기도 하고, 지금 800선 부근도 마찬가지로 저항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 도전해 보는 것까지는 뭐 시장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너무 쉽게 또 요런 770포인트 자리를 이탈하는 거는 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는 좀 변동성이 적어서 뭐 크게 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 21선 자리를 뚫어주고 뭐 2450포인트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거래 대금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줄었죠. 지금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고 있는데, 좀 뭐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추석을 앞두고 나서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 현금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뭐 사람들도 이제 매매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휴를 좀 앞두고 나서 좀 시장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거래 대금이 주는 거는 좀 일시적일 수 있고, 일단 추석 이후에가 좀 중요합니다. 일단 9월달 CPI도 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추석 끝나고 나서 연휴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저녁에 CPI가 나오고, 뭐 그 이후에 이제 FOMC까지 쭉 이어지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런 자리는 굉장히 좀 잘 지지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계속 빠지더라도 반등했다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강한 지지 라인을 구축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일 하락했던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돌려놨죠. 코스피는 일단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이게 수급이 뭐 엄청나게 의미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만 봤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371원, 뭐 장중에는 조금 더 올랐어요. 그거 좀 더 치고 올라갔었는데, 일단 1350원도 높다라고 했는데 벌써 1370원, 이제 1400원대가 좀 의미 있는 구간이긴 한데, 정부에서 이렇게 1,400원까지 올라가게 그냥 둘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계속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FOMC에서도 금리를 더 올릴 텐데, 금리 차이가 좀 생기면서 나오는 외국인들 이탈 현상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내용을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한미 수합인데, 뭐 그것도 거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될수록 외국인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환율을 보시면서 뭐 매매를 안 하실 수는 없고, 좀 비중을, 현금 비중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시황에 대해서는 뭐 추석 이후에, 지금은 뭐 크게 이런 시황적인 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지하는 구간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여기서 이 외국인이 얼마나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거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CPI 지수라든지 좀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미국장에 움직이는 걸 본 다음에 우리 시장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 현금 비중만 조금 올려주시면 될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 특징 테마 종목도 한번 좀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포르쉐 상장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저도 이제 뉴스를 좀 드려서 잡아드렸고, 일단 3기와 코리아 FT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급등을 좀 했어요. 일단 시간외로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 넣지 않았고, 시간외로 올라간 종목들은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예, 오늘 뭐사지 영상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저항선 자리들이 좀 있었어요. 예, 3기라든지 코리아 FT라든지 요 두 종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먼저 3기가 올라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좀 저항선 자리를 돌파했었고, 코리아 FT도 마찬가지로, 예, 저항선 자리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을까 하다가 일단 거래 대금으로 봐서 3기가 조금 더 거래 대금이 좀 높아서 3기를 좀 잡아드렸는데, 3기는 예, 상한가를 못 들어갔고, 일단 코리아 FT가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대장주는 일단 코리아 FT인데, 뭐 간혹가다 이제 대장주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예,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예, 거래 대금이 훨씬 더 2배 이상 좀 터졌죠. 시총원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예, 3기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뭐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만은, 요게 이제 뭐 지분 가치가 있거나 뭐 투자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포르쉐 쪽에 부품 납품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뭐 상장에 대한 수혜를 뭐 보거나 그런 거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의미가 있다. 지금 독일에서 상장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서 이쪽이 좀 강한 테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네옴시티가 빠지고 나서 뭐가 갈까 이제 고민했었는데, 포르쉐 상장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 관련주 쪽도 한번 또 테마가 좀 불 수도 있고, 포르쉐 관련해서 또 어떤 뭐 기술력이 들어간지에 따라서 뭐 자율주행 쪽도 될 수 있고, 뭐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테마주가 또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르쉐 관련주 쪽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주인 코리아 FT 3기,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그리고 성호전자까지, 예, 이렇게 좀, 네 종목이 있는데, 시간 외로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아마 계속 요거 관련주들은 이슈가 돼서 올라올 거예요. 뉴스가 좀 나오든지, 아니면 뭐, 찌라시 방에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요런 건 이제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지 저항 라인 이게 찾아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들, 뭐 3,200원에서 3,100원 정도, 예, 이 정도 뭐 눌림을 준다든지, 아마 이게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뭐 그렇게 됐을 때도 또 이제 지지 라인이나 이런 걸 좀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3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한 4,000원 정도는 또 지지가 좀 나왔었고, 4,000원 구간대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뭐 3,700원 이런 자리에서 또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는 아니지만 뭐 대장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장주가 슈팅이 나와서 뭐 VI가 들어갔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또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많아요. 예, 대장주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거는 제가 또 체크해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대장주 위주로 보시고, 이제 새로운 대장주 나오면 이제 그쪽이 얼마큼 자금이 들어가는지 거래 대금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잡았던 이유는 여기서 이제 저항대 매물이 있었어요. 저항대 매물이 있었는데 요걸 일단 잘 뚫어줬고, 예,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거래량이 대금이 엄청 터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눌려도 한번 다시 가겠다. 이 포르쉐가 상장하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슈가 단순한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눌려도 잡아볼 만하다 해서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이제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이제 상장 뭐 그런 일이 없다, 뭐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악재긴 한데, 이 포르쉐라는 기업이 이런 걸로 예, 장난치고 예, 허위 기사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예, 뭐 그런 사실 없다, 예,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는데,
독일 나라에서 또 이런 포르쉐라는 기업이 상장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엉뚱한 소리로 취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저도 요게 좀 테마가 좀 이루어진다면은 요쪽만 네옴시티랑 번갈아 가면서 좀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 관련주 이쪽도 좀 흐름 좋았죠. 애플에서 이제 XR 기계, 뭐 헤드셋 같은 건데 그런 게 이제 메타버스에 적용돼서 뭐 아무래도 뭐 앞으로 신 기술인 것처럼 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미 테마가 한번 좀 불었어요. 그래서 XR 관련주, VR, 뭐 AR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불었는데. 일단 추세가 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오늘은 뉴프렉스가 올랐었고 또 전일은 또 선익 시스템이 좀 그 전엔 좀 좋았었는데 선익 시스템도 오늘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둘 다 오늘 다 흐름이 좋았었는데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고점 저항대까지 25,000원 부분까지는 올라왔고요. 이제 다음 저항대가 32,000원에서 3만원 구간인데 여기서 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은 좀 필요해요. 좀 늘렸다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해서 가든지 그런 구간은 좀 필요하고 이거는 뭐 저희 포트에 또 있는 종목이라서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따로 대응 자리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19,000원에서 잡았거든요. 요 저항대 자리 뚫어주는 구간에서 좀 잡았었고 선익 시스템 뉴프렉스도 물론 매수가를 좀 드리긴 했어요. 이 종목도 6,000원대 요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를 좀 드렸는데 요게 이제 체결이 안 돼가지고 대신에 이제 다음날 선익 시스템으로 수익을 좀 챙겼거든요. 물론 뉴프렉스가 지금 대장이긴 합니다. 뉴프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고점 자리 뚫어가지고 얘네가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추세가 좀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단기 조정이 오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단일가 거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경우에는 대장주가 다시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익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직은 확실하게 뭐 제품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애매해요. 요거를 더 길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좀 매도하고 다시 봐야 될지. 시장에서 아직 갈만한 테마들이 좀 많이 없어서 오늘 같은 날 좀 자금이 좀 많이 몰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는 놈이 더 간다고 해서 이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쏠렸는데 평소 같은 시장에서 뭐 다른 테마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쉬어갈 구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레나노텍도 오늘 좀 같이 올라왔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오늘 좀 거래대가 많이 터졌고 보시면 이제 위쪽에 저항대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저항대 자리에서 만원대 부분을 넘지는 못하고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종목을 매매 앞에 이제 앞서서 이런 저항대 매물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별이라고 하죠. 역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거나, 뚫어서 안착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완전히 슈팅이 나와서 상한가 같은 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략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윗골이 닿는 경우도 많고, 세력이 확실하게 요거를 이제 끌어올릴 거라는, 의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별의 종목들은 좀, 확실하게 올라오는 걸 좀 보고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확실히 이제 엄청 터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뭐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니라서 여기서 이제 만원대 자리를 다시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확실히 올라오는 거 보고 안착한 다음에 이제 공략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뭐 끝까지 먹어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잡으려고 빨리 조급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은 일단 좀 버리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대장주는 아니에요. 나레나노텍은 대장주는 아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노리실 분들만 노려보시는 거고 그리고 저항대 자리를 완전히 이제 안착해서 올라가는지 그런 거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폐배터리 관련주 쪽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성일 하이텍 이 종목도 저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때 좀 저항대 자리 뚫어주는 구간 확인하고 좀 들어간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일부 물량 챙겨놓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뭐 10만원 언더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그냥 들고 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긴 해요. 거의 한 15만원 정도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되지 않을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거의 5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오늘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좀 무섭습니다. 아직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왔고 새벽캠이 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좀 들어갔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새벽캠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코스모 화학은 일단 수급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코스모 화학도 길게 보시는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좀 상승에 의한 좀 피로감도 있어서 좀 쉬어가는 구간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었던 이런 포르쉐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좋게 보이는 게 좀 당분간 이런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엑셀 관련주들 이런 게 좀 상승했었을 때 대신 자금이 좀 들어갈 만한 테마가 좀 생겼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하이텍, 코스모 화학, 세비캠 이런 종목들 정말 강해요. 조정이 크게 주지도 않고 그냥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은 좀 잠시 쉬어 가더라도 다른 테마 쪽에 자금이 들어오는 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 경영권 분쟁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 종목들은 잘 안 봅니다. 평소 이제 거래량도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 좀 시총이 좀 큰 종목이라면은 좀 수급이 좀 들어와서 뭐 매매해서 좀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너무 커서 이거 보시면 이제 흔드는 게 너무 크거든요. 대응이 좀 잘 안 돼요. 노루홀딩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이제 노루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 자체가 어려워요. 이런 종목들은 우선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져온 거고 지금 시간 내로도 한 7% 넘게 빠졌죠. 이런 종목들이 매매는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아 보이는데 막상 매매해 보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보내주시고 뭐 이런 지분 경쟁에서 예전에 한참에 한진칼 정도는 괜찮았었던 게 시총도 좋았었고 대놓고 기타 법인에서 엄청난 매수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지분 경쟁 아니면은 이런 노루홀딩스 같은 종목의 지분 경쟁은 뭐 웬만하면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 보시면은 나노 CMS, 대만 SIC 기판 제조사의 전력 반도체용 재료 공급 뭐 이런 기사로 좀 올라왔는데 저도 좀 늦게 봤어요. 기사를 좀 늦게 봤고 좀 슈팅이 좀 워낙 빠르게 나와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는 좀 힘듭니다. 바로 뭐 카톡방에서 드리기도 힘들고 일단 역배열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좀 끼가 있어요. 뒤에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예전에 한번 좀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2만원짜리 이제 지지하고 나서 거의 한 12만원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도 뭐 이런 시세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추가적인 시세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4만원대 이제 저항대 라인이 있고, 직전에도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뭐 3만원짜리 부분에서 지지하다가 뭐 더 4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갔었던 종목이니까, 지금도 비슷한 움직임이 좀 나올지 한번 지켜는 보실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아직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진 않았고,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고 나서 지지가 되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이 종목이 더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밑으로 빠지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 종목은 뭐 이 재료보다는 이제 차트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뭐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지지하고 이제 갭으로 뜬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갭으로 떠서 이런 자리를 좀 안 밀리고 계속 지지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4만원 부분 정도까지는 지켜보실 수 있고, 뭔가 좀 다른 뉴스나 다른 이슈에 의해서 더 끌어올릴 수는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한 가지 이슈로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급등이 더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려면은 뭐 다른 이유로 그냥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비중은 크게 담으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저항선 자리 부분을 지지해준다, 이런 자리를 지지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비중 적게 해서 좀 길게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N2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글쎄요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노려도 될 만한 종목이었는데, 예, 노리지 못했어요. 예, 이 종목도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렇게 좀 저항대 구간을 만들어서 요걸 한번 뚫었는데, 예, 이날 윗골이 되고 좀 밀렸죠. 윗골이 되고 밀렸고, 이렇게 좀 저항선 자리를 유지하고 거래량 없이 이제 유지했던 종목인데 평소에 이제 뭐 관심 있었던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차트적으로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별로 없겠다 싶어갖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고 나서 그냥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시세를 주기는 했어요. 아침에 좀 매매할 타이밍을 좀 주긴 했는데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침에 이제 거의 한 30분 정도? 예, 요 정도까지는 자리를 좀 주긴 했습니다. 근데 뭐 호가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물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매매 비중을 넣었을 때도 뭐 거의 이렇게 크게는 못 넣었을 종목이긴 한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좋아하는 패턴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예, 이렇게 좀 저항대 자리 뚫고 나서 지지해주는 종목들은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뭐 이 종목의 이슈는 2차전지용 REP, 예, 하반기 매출 가시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도 이제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게 상한가를 갈 만한 이슈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포르쉐 상장이다 이러면은 뭐 임팩트가 좀 있잖아요. 뭐 금액 자체가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116조 원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임팩트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임팩트적인 면에서는 없어요. 시장에서 이게 좀 긴가민가 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K방산 뭐 지금 K2 뭐 이런 종목이 아니죠. K2 전차, 뭐 이게 좀 핫하죠? 방산 쪽에서.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핵심 부품사, 코츠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지분관이기 때문에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도 좀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이제 저항대 매물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는 쌓인 저항대 매물 요런 게 좀 있어서 요거를 이제 뚫고 안착해서 올라가는지 오늘 일단 거래 대금이 좀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그러니까 요거 상장 이슈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예, 요 종목이 코츠 테크놀로지인데 요게 이제 언제 상장하고 뭐 IPO가 언제고 뭐 이런 거를 좀 일정을 봐가면서 공략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충분히 이제 저항대 자리만 뚫어서 안착하면은 시세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진상이에요. 예.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꼬꾸라지고 다시 또 올렸다가 꼬꾸라지고 이런 지저분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뭐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일정 체크 물론 뭐 제가 또 그런 일정이 좀 나오면은 좀 체크해서 미리 좀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일단 이런 저항 자리를 좀 뚫어주고 안착해서 올라올 때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아예 없으면은, 뭐 테마주로서 이제 의미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좀, 일정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그래도, 예, 한번 좀 지켜볼 만하다. 예, 제가 좀, 이런 종목들은, 예, 좋아합니다. 이런 패턴들을. 예, 일정이 있고, 뭐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고 가려고 하는 이제 종목들,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예, 화성 밸브도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요거는, 최근에도 한번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좀 급등한 이후에 좀 횡보했었을 때 이제 매매해서 짧게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21선 자리를 깨지 않고, 계속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뭐 LNG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글쎄 뭐 이것도 예 뭐 LPG 배관망 예 이거 LPG 배관망 확대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예. 오늘 좀 카톡방에서 좀 다른 뉴스로도 알려드리긴 했는데, 오늘 좀 슈팅이 좀 나왔어요. 슈팅이 좀 나왔다가, 저도, 좀 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미 좀 말씀드린 시점에서 요 저항 자리를 뚫고 가는지 봤거든요. 이 8,000원 구간을. 그래서 8,000원 자리를 뚫고, 요거 한번 좀 갈까 싶었는데, 또 바로 위쪽에 이제 8,900원짜리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좀, 예, 관망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도 좀 쉽게 가진 않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윗골이 달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편하게 보내주는 종목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진입은, 예, 못했습니다. 그냥 관망만 했고요. 또,
지금 추석 앞두고, 제가 좀, 적극적인 매매는 좀 잘 안 해요. 확실한 거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 추석 전에 물려 계시면 또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좀 관망 중에 있는데, 요런 패턴들을 한번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항대 자리, 앞에 저항대 자리 있는 구간에서는 일단 조심을 해야 되고, 종목 자체에 이렇게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종목들은 일단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미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상관없죠. 여기서 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여기서 위에서 흔드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이제 거의 뭐 7,500원짜리 넘거나 뭐 8,000원짜리 넘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조금만 흔들어도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일단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았는데 무리할 필요는 없어서 뭐 진입은 안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넵튠이 아침에 좀 기사가 나왔어요. 카카오인터, 넵튠 컬러버스와 메타버스 협력 맞손, 뭐 이러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넵튠이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뭐 적게 들어오진 않았고, 저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자리에서 매매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뭐 정확하게 무슨 게임 출시도 아니었고, 그냥 메타버스 협력 맞손 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뉴스, 20일선 자리는 올라왔는데,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지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관망. 그리고 나노인텍은 저는 이제 상한가 이후에 저항선 자리를 뚫고 오늘 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왔는데, 이제 윗꼬리 달았을 때 이제 내려오는 자리에서 지지가 좀 나왔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이 종목도 지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들, 뭐 6,000원 자리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밀리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잡아볼만 하죠. 트라이 해볼만 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내일 뭐 지지가 여기서 계속 나오면 이제 위쪽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내일 만약에 뚫리게 되면은 하방으로 뚫리면은 6,000원짜리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 이제 반등했었을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재료 관점에서는 CART 치료제, 뭐 완전 관해, 지속, 뭐 부각, 뭐 이런 내용이긴 한데, 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뭐 이런 업종에서 일하는 게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상한가가 아니네요. 일단 이렇게 저항선 자리를 뚫고 나서 안착을 좀 했고, 거래대금도 좀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횡보해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조금 밀리면서 내려왔을 때, 이제, 거래대금이 좀 빠져나오는지, 여기서 이제 물려서, 이거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물량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급락시켰다가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좀 많고, 요즘에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당장 이런 특징 테마가 좀 애매모호할 때, 제가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좀 관망하면서 좀 해석을 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지 저항 자리 체크하면서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고 뭐 받쳐주는 물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아니라서 매매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 이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만 이제 여기서 반등 자리 노리시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다른 테마주들이 잘 가면은 이런 포르쉐 쪽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뭐 XR 뭐 폐배터리 이런 쪽이 딱 간다라고 했었을 때 굳이 이런 종목들은 뭐 매매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정 할 게 없을 때 이제 이런 종목을 좀 보는 편이고, 대부분 이렇게 테마주로 형성이 돼서 여러 종목들이 좀 같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좀 굉장히 좀 좋게 봤었던 거는 코리아 FT와 3기가 둘 다 강하게 올라갔어요. 거래 대금도 거래 대금인데 두 종목이 대장주와 이등주가 같이 급등을 한다는 건 이건 강한 테마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테마주 이제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좀 체크해 주세요. 테마주가 형성이 돼서 강하게 올라올 때 종목들이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올라왔고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졌는지 이런 걸 체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좀 오늘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뭐 공부에 다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자주, 예, 듣다가, 예, 들어보시면, 뭐, 머릿속에 이제 저절로 남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예, 다음 아침에, 예,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